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에 완전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죠. 우리는 말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말그릇이 있죠.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또 그 말이 잘하게 되면은 그게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또 자기 인생에서도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실수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원칙을 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해서 실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뭘까?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또 공격할 때,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도 마음이 욱하게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겪고. 그 뒤에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마음 공부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좀 한심해서 부족해서 이런 참 문제가 있는 나 자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 2막을 살면서 제가 55세 이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수명이 한 100살 정도까지 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25년간 제가 공부하고 25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25년 공부한 것은 공부한 것이고 진짜 제 인생 1막은 일한 25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제가 50에서 75세까지 인생 2막이구나. 그러면 75세부터 100살까지가 인생 3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많이 남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부족한 것을 내가 바꾸면서 계속해서 좀 배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몸무게도 적정 체중을 내 고3 때 몸무게로 돌아가서 그 몸무게로 한평생 살아봐야 되겠다. 좀 가볍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이제 제가 그런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변화들도 새롭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구했는데 말 잘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을 유창하게 막 이렇게 청산유수로 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그게 말 잘하는 거 아니냐 가장. 근데 말에 어떤 경우에 실수하느냐?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내가 욱한다는 거죠. 욱하면서 목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대방이 강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나의 선택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도 같이 비난하거나 내가 방어를 하거나 또 목소리를 높이거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스스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잘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잘못하는 것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져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원칙을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뭡니까 이 말들을 문장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 탕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다 이걸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뭐 몇십억을 자기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몇백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내가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삶에서도 그런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걸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네 죄인이다, 네 잘못했다 공격을 하면은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 상대방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왜? 나는 본래 죄인이니까 근데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욱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약점, 내 아킬레스건을 찌를 때 내가 막 욱하게 됩니다. 마음이 막 흥분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내 스스로 약하다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은 욱하지 않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정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오늘도 그런 제가 후회를 하고 근육 차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사례들은 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저한테 잘해주면은 제가 아주 잘해주는데 나를 강하게 반박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제가 막 욱하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멋진 게 전혀 아니죠.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왜 마음을 못 지켰습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욱하는 거죠.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의 경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목소리가 커야 서로 그게 좀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아주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과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탁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따지는 것은 서로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보험 어디 드셨습니까? 네, 삼성화재 들었는데요. 뭐 현대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험 서로 부르시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제 보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뭐 해결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소리 높이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실세도 아니고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괜히 쑥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알았는데 일상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는 거하고 일이 진행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another story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나이 먹어서 인생 1막을 마치고 2막을 시작하는 그런 자신이 아직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평소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죄인이냐? 혁천아, 네 죄인 맞냐? 죄인 맞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 다음에 죄가 들키는 게 부끄럽냐? 죄가 들키는 게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을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게 참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근데 뭐가 옳으냐?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을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그 죄를 짓는 것을 들키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그렇죠? 맞죠? 들키면은 내가 그걸 반성하고 되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나의 은인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걸 자꾸 내가 되뇌어야겠다. 내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소리 큰 게 실세가 아니다. 그건 명확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요. 혁찬아, 목소리 높은 사람이 실세가 아니야. 그 목소리가 높은 게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예.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 강하게 비난할 때, 듣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듣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왜? 나는 본래 죄인인데, 내가 사실 죄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죄를 다 탕감받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내가 감사한 거죠. 내가 죄인인데 그 말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다. 그럼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기본 깔려 있어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흥분할 게 없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때 나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욱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10억, 100억, 1000억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잘못을 지고 빚을 졌는데 그걸 내가 다 탕감받았다. 그게 내 은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 평생 소원을 성취한 사람이다. 내가 감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다. 작은 잘못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죠.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당하는 것도, 내 감사함,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내가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욕은, 그 정도 비난은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본래는 내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조금의 억울함도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이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근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다 잊어버리고, 제가 이 성경 매일 읽고 하는데, 성경을 이제 인생 2막 살 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잖아요. 근데 읽으면 뭐합니까? 읽어가지고 내 행실이, 오늘 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읽었습니다. 네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행동이. 믿는다고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또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보고. 근데 자꾸 읽으니까, 자꾸 성경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성경은 올해 이제 6월까지 1독을 하고, 1년에 2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2독을 하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읽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진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 말을 강하게 나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내가 경청한다. 왜? 내가 이 마음의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나한테 억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저 사람 이야기가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내 죄를 들킬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또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건 아니니까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그 피해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경청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듣는 거죠. 듣고 그래 무슨 어떤 일이시죠?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전화로 참 하기는 어렵지만 전화로 그렇게 비난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시죠? 이렇게 질문. 예. 누구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왜 그렇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군요. 충분히 듣는 거죠. 상대방 이야기를. 그때 이제 갑자기 같이 목소리가 뭐라고? 뭐?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의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 욱하고 구함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그렇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게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 막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청산유수면 뭐합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말들은 그 말들이 멋지고 뭐 화려하고 유창하면은 그만큼 더 좀 부족한 거죠. 많이 형편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충분히 듣고 특히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나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을 공격을 받을수록 내 목소리 톤을 어조를 낮추는 겁니다. 어조를 낮추는 거죠. 어조를 온화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듣고 이렇게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어떤 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런 걸 듣는 거죠. 듣고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고 내가 나지막하게 더 온유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호흡도 하고 내 마음도 가라앉히는 겁니다. 공격을 받으면은 욱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죠.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 나도 공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는 이제 원시 시대는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은 법이 있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규정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꼭 그거에 목소리 크고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내 어조를 낮춰야 됩니다. 온유하고.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이 시대는 많이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욱하고 상대방이 강하게 특히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막 거기 같이 맞받아 치다 보면은 상대방이 뭐 나를 칼로 찌를 수도 있고 또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은 흥분된 거죠. 막 그 흥분을 내가 이렇게 제공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걸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해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감사한 사람인데,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좀 내가 페이버를 줘야 되겠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작은 도와주는 거죠. 상대방이 흥분해서 할 때 내가 같이 맞받아 쳐가지고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막 판을, 이렇게 잘못된 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뭡니까?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고 나를 강하게 비난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나지막한 어조로 이렇게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그런 걸로 접근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전화로서는 그렇게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게 어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되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저도 이제 자꾸 웃으려고 하는데, 웃는 게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인상 쓰는 것보다 더 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또 어조도 좀 부드럽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심호흡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러이러해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런 뭐,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은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행동하는 부분들을, 그럼 이렇게 해라 할 때, 제가 사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장 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하고, 뭐, 서로 뭐, 많이 말됐으면, 지금 현재 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쪽에서는 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저는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려울 부분들인데 아마 그쪽 뭐 회사에서도 또 뭐 어떤 절차가 있으실 거고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 상방이 서로 이런 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시죠. 찾아보고 예.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또 그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게 뭐 법으로 한다든지 뭐 법으로 하든 아니면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든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 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계속 잘하다가 문제되니까 말 잘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말의 실수 중에서는 가장 큰 실수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막 내가 욱해가지고 내가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먼저 평소에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해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감사한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좀 해꾸지를 하고 나쁘게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해꾸지 하는 것들은 내가 좀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또 잘못했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몰랐지만은 실제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잘못은 들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뭐 마지막에 세 번째 생각은 항상 목소리 큰다고 이기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수록 나는 더 목소리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 세 가지를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에서는 제가 오늘 히브리서 읽다가 더 깨달았던 거고 근데 막상 오늘 실제 삶에서는 그걸 실패했는데 저녁에 조용히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반성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히브리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웃을 대접하는 거죠. 이웃을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은연중에 천사를 이렇게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만나서 욱했던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나 천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막 섭섭하게 해주고 그 가슴을 아프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하지? 야 내가 이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제가 계속 읽다가 보면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참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었고 야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평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는 상대방이 강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공격할 때 내가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좀 내가 보고 그리고 어조를 더 낮추고 그리고 내가 표정도 더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리고 상대방이 약한 사람일수록 내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내가 더 강한 사람이고 내가 저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강한 사람인데 내가 강하고 더 힘세고 이런 사람이라서 저 약한 사람을 내가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나와 싸우시겠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제가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오늘 참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일 큰 도움은 제가 되는 거죠. 저 자신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거는 이런 겁니다. 남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 자신이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제 자신이 해나가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랑의 말 그리고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